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네. 자, 우리 정드령님 어서 오시고요. 네, 레몬트님, 스카이님, 그리고 스노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용대방님, 이사갈의 두목님도 어서 오시고요. 크리스노퍼님, 광현님, 자꾸 야광이라고 제가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광현님, 네. 돈포게데이님, 네. 씩씩오구님, 임꺽정 형님 어서 오세요. 네. 필명에 형님자가 들어가시네요. 네. 자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아프로님, 퍼실조아님, 그리고 시어버터님, 박윤원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플러스 웨이브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스파크 박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윤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유카님, 메리골드님, 최영기님하고 리소님, 제이제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그죠?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매매 기법을 좀 바로잡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10억을 향해서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분할 매수 아니면 물타기, 그 다음에 뭐 물타기 말고 올라타기도 있죠. 올라타기 들어보셨어요? 맨날 물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물타기, 올라타기 뭐 이런 것들 막 열심히들 하시는데 주식을 잘 하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요거를 좀 시원하고 명쾌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스윙, 중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전략도 해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주로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할 때는 이제 스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저도 한 10년 전에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세력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 잘 알아요. 많이 해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봤고 옛날에요. 그 다음에 리딩도 전문가로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죠, 그죠? 뭐예요? 매수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지수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잘 떠있죠, 그죠?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살살 따라가고 있죠, 그죠?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데 지수에게는 오늘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또 사주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호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제 그 지수보다는 오늘은 어떤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요거 잘못된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후 6시였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씨 직무 배제, 그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내일 좀 시끄럽겠어요. 왜요? 대선주 아주 그냥 내일 좀 심하게 좀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투사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창투사 안 끝났다고 제가 또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창투사가 또 급등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창투사 상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창투사 얘기도 좀 해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 잠깐만 볼게요. 네,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가 나왔죠, 그죠? 네, 거래가 증가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아주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환율이 워낙 강세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워낙 약세 수혜주들,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처럼 저렇게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지수는 그냥 저점을 높이면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종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시황 방송,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제가 또 힌트도 많이 드리죠, 그죠? 저녁 방송할 때 그 힌트를 듣고 자 종목을 매수하기로 하셨어요. 스스로. 저는 이제 무료 종목 추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잘못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분할 매수 있죠?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물타기, 그리고 올라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타기가 뭐냐면 물 타는 거는 뭐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손실을 많이 보실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물 타는 거죠. 올라타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어느 분이 좀 샀어요. 예를 들어서 1000주 정도 사놨는데 주가가 들썩이더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확실하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비중을 확 실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200만원, 300만원 요 정도씩 조심조심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확실해 그러면서 2천만원, 3천만원씩 팍팍팍 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올라타기라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물타기하고 올라타기를 많이 하신 분들 치고 큰 돈 보시는 분들을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타기 좋아하고 특히 올라타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큰 돈 버시는 거 못 봤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그 돈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욕심내서 속된 말로 그냥 갖다가 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거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올라타기 이게 그냥 이게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2,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느냐?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었죠. 그거예요.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잘못된 매매 기법을 바로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할 매수입니다. 이 분할 매수를 좀 여러분들이 바로잡으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 자체가 솔직히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셨죠? 아 잠깐만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 특정 전문가분들이나 뭐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오늘 하려고 준비했냐면 신규회원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저희 방에 꾸준하게. 신규회원들이 들어오시면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보유 종목들 보고 이렇게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매수하는 게 되게 잘못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몰라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뭐 성격이 나빠서 이상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배웠어요. 근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1대1로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희 방에서 이렇게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무방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 있죠. 네, 개인들 중에 개인들이 매매하시는 게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분할 매수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분할 매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냥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나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즉 분할 매수는 나쁜 게 아닌데 이걸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쓰는 이유가 나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수들 있죠. 프로들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안 그래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 안 그래도 이 주식이 쌌어요. 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하락을 했어요. 지수가 하락해서 여기 한 7,000원까지 좀 심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로예요. 프로 얘기. 고수 프로가 여기서 주식을 사는데 이분들은 한꺼번에 다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닥 같아요. 그래서 한 70% 사요. 30%는 안 사요. 왜요?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이분들은 겸손하시거든요. 본인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좋으니까 바닥을 맞춘 거예요.
쭉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고 나서 한번 꺾었다 다시 가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나머지 30%를 삽니다. 그 이번에 평단가는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정도에서도 이제 또 사는 거니까 평단가가 한 6,000원대 정도로 잡히겠네요. 아, 6,000원이 아니라 8,000원대, 그죠? 네. 올라가겠죠, 그죠? 네. 프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분할 매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가가 차트 하나 띄워놓고 볼까요? 신성 ENG 이런 거 볼까요? 자, 이게 그 개인들 중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터지고 막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공략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자마자 막 끌려 내려가고 여기서 한 대 잘못 맞으면 마이너스 한 10%짜리 그냥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한꺼번에 못 사고 시초가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 산다. 그러면 시초가에 100만원.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에 200만원.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5%에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의도 자체가 뭐예요? 물릴까봐 손절은 못하겠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손절은 못하겠고 물리는 거는 싫고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평단가가 높으면 안 되니까 결론은 손절도 못하겠고 물리는 게 싫어서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분할 매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쁜 이유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왜요? 결과가 나쁘거든요. 결론이 안 좋게 나옵니다. 왜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개인들이 하소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우, 선생님 저는 주식이랑 별로 이렇게 인연이 없나 봐요. 왜요? 아니, 조금만 산 거는 바로 가고 많이 가고 많이 산 건 안 가요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조금씩만 사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게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대요. 그거를 고치면 그럼 돈 많이 벌어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드신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절대 안 가요. 안 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분할 매수죠. 네,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시초가에 100만원, 조금 떨어지면 200만원, 좀 더 떨어지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쫙 받쳐놨다고 치자고요. 근데요, 바로 날아가는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잡을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확 가버리거든요. 그쵸? 확 폭등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 100만원 갖고 그거 수익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승질이 나겠어요. 1,000만원치 살려고 했는데 100만원 갖고서 이제 급등하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자마자 쭉 떨어져가지고 많이 사면 기분 좋겠나? 아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도 불안해갖고 몰캐도 못 가져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0만원씩 받쳐가지고 뭐 5번 나눠서 1,000만원치 샀다 치자고요. 이 종목이 뭐 하겠습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늦게 가겠습니까? 나 늦게 갈 거다 그러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가겠어요? 즉 사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종목은 100만원어치 사고 들고 있는 거고, 세력들이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누르는 거는 한 1,000만원씩 들고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금방 지쳐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나쁘게 쓰시면 안 돼요. 물릴까봐 불안해져.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양반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눈치채시고 고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적당량 한 번에 사시면 돼요. 시초가에 사시든지 아니면 특정 가격대에 딱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든지, 딱 한 번만 매수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재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어떤 테마주가 있는데 아침에 재료가 나왔어요. 전날 장 끝나고 재료가 나왔어요.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탁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들이 안 올리고요, 그냥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급등해야 되는데 왜 밑으로 누를까요? 왜 눌러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주가가 급등할 재료가 있는데 안 가고 눌러버려요. 왜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눈치 없이 뭐 한다고요? 주식을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자꾸 세력을 화나게 하세요? 나가라고 누르는데 눈치 없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속 받쳐놓고 그걸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물타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 사는 거예요. 나가라고 누르는데 나가 그러는데 호가창에다가 잔뜩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밑에다가. 세력이 승질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죠? 그러면 세력이 나간다니까요. 아, 진짜 세력이 나갈 때도 있어요. 에잇 그러면서 탁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끼리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그렇게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한 것들이 안 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세력이 있는 종목인데도 안 가는 이유는 세력이 싫어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잔뜩 쌓여요 또. 그래서 물타기하고 공포심에서 유발된 공포심에서 불안함에서 시작한 분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냥 한 번에 사세요. 그냥. 네. 그렇다고 막 수천만 원씩 또 시장가로 땡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적당량, 그렇죠? 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샀는데 세력이 누른다니까요. 그러면 세력이 막 누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죽은 척 하세요. 죽은 척 하시라고요. 그냥. 무슨 얘기였어요? 아침에 사셨어요. 아침에 보니까 9시 반쯤에 보니까 오늘 갈 것 같아요. 단타 치는 얘기입니다. 네. 보니까 갈 것 같아요. A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가격이 3,000원이에요. 괜찮아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 나서 3,000원에서 그죠? 네. 2,900원, 2,800원까지 3%, 5%막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세력이 있는 거 확인하고 사신 거 맞죠? 재료 있는 거 확인하고 사신 거 맞죠? 그러면 그냥 죽은 척 하세요. 제가 진짜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죽은 척 하세요. 그냥 누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누가 나가요. 누가 옆에 있던 사람이 던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세력이 그거 받아서 그거 확인하고 받는다기보다 확인하고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편안하게 수익 내시면 됩니다. 거기서 눈치 없이 계속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네. 혼나죠. 그렇죠? 네. 저번에 한번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게으른 부자는 있지만 눈치 없는 부자는 없다고. 주식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세력이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눈치 없이 계속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세력이 누를 때는 나가라고 누르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팔고 나가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수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상현님, 루팡님도 어서 오세요. 쉽죠? 네, 그러니까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 그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할 매수가 나쁜 건 아닌데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기. 네, 올라타기 했습니다. 올라타기. 이제 올라타기가 뭐냐면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물타기는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사는 게 물타기죠. 올라타기는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상승할 때 더 사는 겁니다. 원래 들고 있었는데 비중을 추가하는 거죠. 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시 리버모어. 그 다음에 박스권 이론의 창시자 니콜라스 이게 뭐더라 그분이 하여튼 그 무용수 출신이신데 남자분이세요. 네. 그분이 있는데 그 박스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분 다. 이 박스권이 있으면은 박스권의 그 과거에 이게 100년 전 얘기예요 거의. 근데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박스권의 기본은 뭐냐면요. 자, 박스권 안에서 주식을 샀어요. 매수했죠. 매집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매집했죠. 그러면 언제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
박스권을 돌파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옛날에 그랬어요. 비중을 확 실어라. 갖고 있는 것 절대 팔지 말고 비중을 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그분이 큰 돈 벌었다 큰 돈 벌었었어요. 근데 자꾸 이거 자주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했어요. 충격받으시라고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올라갈 때 비중을 실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 이론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략하시는 개별주 있죠? 개별주 테마주에서 그 기법으로 이렇게 하시죠? 올라타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력이 던져버립니다. 거의 이거는 밟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세력이 이제 꾹꾹꾹꾹 눌러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급등을 시작한 거죠. 급등을 시작했을 때 건드리죠. 그러면 그때는 밟아요. 자,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시 리버모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차트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어트 퍼덕 만든 사람 있죠. 그 사람 엘리어트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도 노인 그 요양원인가요 옛날에? 네, 거기서 소리 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저도 설명을 하지만 차트만 갖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차트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무섭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잘 맞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이걸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쓰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한테 맞춰서 쓰라고. 자,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식을 더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반 개별적으로 테마주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자, 여기서 매집을 했죠. 근데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할 때는요, 매집을 해놓고 올라가기 전에는 여기서 뭐 하냐면 세력이 없는 척을 합니다. 그 거래를 실을 말려놓고요, 꾹꾹꾹꾹 눌러요. 그냥 발로 이렇게 꾹꾹 땅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꾹꾹 누른다고요. 나가라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올라탄다고 할 때가 어디냐면요, 바로 직접 매물 때, 즉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기쯤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없는 척을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를 돌파해야 되니까 거래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래가 나온다니까요. 세력이 없는 척을 못해요. 여기에서 막 들었다 놨다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손실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익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수익을 좀 줘요. 나가라고.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눈치 없이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하는데 올라타는 거예요. 거기서.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던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확 던집니다. 특정 종목이 전문가가 보기에 매집을 잘 해놨어요. 제로 나왔어요. 가는데 갑자기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요? 누가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가 오죽하면 밟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확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즉 박스권을 돌파할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매물대를 돌파할 때, 급등을 시작했을 때, 거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가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 가서 같이 먹자고 사자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죠. 그죠? 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눈치 없이 올라타요. 비중을 더 실어버린다니까요. 나가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 그래 거기서 대부분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자, 주식을 여기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 정도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정도까지 급등하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단기로 10에서 20%짜리 수익이 납니다. 여기 좋은 수익이죠, 그죠? 순간적으로 수익이 나요. 근데 끝날 때는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끝나냐면 박스권 다시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박스권이 있죠. 여기를 돌파할 때 캔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올렸다가 놨다 하면서.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개인적으로 뭐 하냐면 단타를 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뭐예요? 세력들이 수익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줬으면 그 수익을 먹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딴 데 가면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잡았다고 여기서 계속 단타를 쳐요. 그러니까 세력이 막 흔들고 있는데 들어와서 신용 미수 써가면서 비중 조절 안 하면서 막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찍어버립니다. 팍 찍어버려요. 그 순간적 예상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손실 나겠죠. 한 대 맞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물타기나 이런 것들도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좀 경험이 좀 적은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손실 나 있는 걸 보면 속상하니까 물을 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여려서 그래요. 근데 이 올라타는 건 누가 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종목 잡으면 계속 단타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하고 빠져야 되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 안 합니다. 제가 단기 매매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나중에 세력 잡고 확 돋구면 한 대 맞습니다. 누가 피해 보겠어요? 회원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중에 이걸 기법이라고 잘못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죠. 분할매수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딱딱딱 나눠서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들어보니까 아니죠. 물타기 하는 게 그 종목을 믿고 계속 매수한다는 거로 매수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죠. 박스권 돌파할 때 비중을 실어라? 그 사람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인 거 모르셨죠? 제시 105 그 얘기는 안 하대요 보통. 네.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출근할 때 저기 큰 범선 있죠? 범선 큰 배 타고서 이제 출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출근한다고 저기 그 뭐 한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헬기 타고서 출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좀 그랬던 분인데 끝날 때 안 좋게 끝났어요. 네. 싫으면 돼야 안 돼요? 박스권 돌파할 때 요즘엔 싫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은 척하는 겁니다. 없는 척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력이 나중에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그죠?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맞죠? 세력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수익을 준다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잠깐 동안 인내하는 거 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뭐 하냐면 세력들이 꾹꾹 눌러요. 여기서는 물타기 같은 거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돌파하기 직전에 크게 흔들거든요.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지수가 이제 또 올라오니까 여기 막 돌파하려고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한다고요? 세력이 수익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 수익에 만족하시면 그냥 먹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참으세요. 팔지 말고 참으시라고요. 대신에 없는 척, 죽은 척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5% 수익 날 거 제가 장담하는데 50%로 바뀝니다. 3%짜리 먹을 거 30%짜리 수익 납니다. 이거를 참으면 단타 치고 싶은 거 이걸 참아보세요. 3%가 아니라 30%짜리 수익 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아셨죠?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난 해보니까 단기 매매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서 나는 좀 스윙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아셨죠? 단기 매매는 잘 안 맞고 난 스윙으로 하고 싶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뚫어야 돼요. 요거를 뚫어야지 수익이 20% 30% 이상이 잘 나와요. 스윙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단기보다는 더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윙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말 나온 김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스윙의 장점이 뭐냐면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워요. 왜냐면 단기 매매는 뭐예요? 단기 매매는 그냥 주식 여기서 샀죠? 그러면 이 박스권도 이게 단기 박스권이 있고 스윙, 중기
이 박스권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박스권 하나만 배우면 주식 잘할 것 같죠? 여담이지만 단기 박스권, 스윙, 중기, 장기 뭐 박스권 되게 많습니다. 택배 박스 보시면 박스 크기가 다 다르죠? 예. 주식도 박스권, 박스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박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주가 바닥에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상승 중 나오느냐, 신고가 내기 직전에 나오느냐, 신고가 낸 후에 나오느냐, 신고가 내고 나서 저기까지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박스권이 또 나오느냐, 다 다릅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점 가가지고 책 하나 사가지고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책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끝내시는 거예요. 박스권 돌파하면 사라고요? 근데 그게 어딘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바닥인지 꼭지인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대형주인지 개별주인지, 개별주 중에서 이게 대장주인지 후발주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박스권 기법 그냥 인터넷에 대충 그냥 그 한두 개 듣고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요? 잘못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박스권 우리 학생들한테 기법 강의하는데 2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것도 기본만. 왜요? 주식은 응용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이랑 이제 살짝 응용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2달 넘게 걸렸어요.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거래량 얘기 같이 하면서. 네. 아무튼 이 주가가 지금 박스권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기 스윙 그 얘기하고 있었죠. 네. 스윙으로 이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여기서 파시면 돼요. 대충 5% 10%짜리 먹고 파시면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20%? 그죠? 네. 대충 하시면 돼요. 오래 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를 단기 매매만 많이 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맨날 그냥 오늘 뭐 하지? 오늘 라면 먹을까? 응? 오늘 뭐 먹지? 오늘 컵라면 먹을까? 오늘 뭐 먹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기는 제가 보기엔 라면 정도밖에 안 돼요. 간편식? 요즘으로 따지면 간편식이요? 네. 스윙은요. 스윙 이상이 밥이에요. 최소한 밥을 드셔야죠.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스윙을 하면 왜 또 저기 뭐냐면 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냐면 스윙은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여기서 사거든요. 이 정도에서 샀는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뭘 배우느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거의 안 해요. 손절하기 싫으니까 스윙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워요. 뭘 배워요? 아, 이게 가짜락이었구나. 조정을 가장한 그냥 투매였구나.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세력이 다시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다시 눌림목이 나와요. 세력이 재매집하는 거거든요. 또 배우는 거예요. 와, 이게 주식이구나.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막 난리를 쳐요. 여기서 이제 심리 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매물대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물대랑 막 싸워요. 여기서 뭘 배워요? 세력의 심리 싸움과 매물대를 배우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제 여태까지 버틴 게 있으니까 좋은 수익을 내려고 홀딩하겠죠. 그러다 보면 급등 시세의 원리를 배워요. 급등하다가 떨어지는 게 있겠죠.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요. 반등 나오면서 떨어지겠죠. 그래 뭘 배워요? 뭘 배우겠어요? 반등 나오는 것도 배우고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정을 몇 달 동안 받는지 조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또 있죠. 돌리다가 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2차 파동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단기 매매만 하지 마시고 스윙을 같이 하세요. 스윙을 메인으로 하고 투자 자금의 한 30% 정도? 20%? 네, 그 정도만 단기 하시고 나머지는 스윙을 하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으세요. 단기만 하시는 분들은 맨날 뭐 하냐면 종목만 찾아다녀요. 오늘 오뚜기라면 먹을까? 오늘 삼양라면 먹을까? 아우 지겨워. 난 팔도라면 먹을래. 팔도 것도 괜찮죠. 근데 라면이잖아요. 라면 계속 먹으면 병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라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겪어봤는데 라면만 먹으면 병나시죠. 단기 매매도 똑같습니다. 단기 매매만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나중에 성인병 오잖아요. 주식도 단기 매매만 계속 하시면 나중에 정신병 옵니다. 여기 성인병이 아니라 정신병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옳게 배우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예요? 네. 분할 매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잘못 활용하고 계신 거죠. 물타기, 올라타기 이런 거 함부로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했었죠. 물타기하고 올라타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큰 돈 버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뭐요? 평상시 200~300만 원씩 사시다가, 그죠? 잘 하시다가, 그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항상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요.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후회하시죠. 제발 비중 실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짧게 할게요. 왜냐면 저 창투사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나 혼자 2천만 원 산 게 많이 산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다 200만 원씩 사시는 분이 2천만 원 샀다고 치자고요. 이게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거 산 거 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 가끔씩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만 이걸 좋게 봤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걸 좋게 봤을까요? 그분이 대답을 안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뭐 보고서 이거 좋게 생각했어요?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나 무슨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지 않았어요? 맞대요. 그거 본인만 보셨어요? 다시 가서 보시라고. 조회수가 얼마인지. 소름 돋으시죠? 네. 그 한 분만 좋게 본 게 아니라 최소한 수만 명이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십시일반, 그죠? 네. 200만 원, 2천만 원, 2억씩 모이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그래서 종목이 깔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무거워져서 금방 못 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자꾸 승부를 걸지 마세요. 그거는 승부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리수. 네. 본인만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바닥에 거래도 없고 막 이렇게 쿡쿡쿡 눌러놓은 거 있죠? 이런 걸 찾아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복 받으신다니까요. 저희 방에서 이런 데서 추천 나갔어요. 신성 ENG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단톡방 종목이었죠. 단기. 네. 단기인데 여기서 나갔어요. SDN도 이제 이런 데서 나와.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창투사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아무튼 분할 매수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죠? 네.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겨요. 네. 욕심 날 때 조금씩만 내려놓으시고. 네.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창투사 중에 우리 기술 투자가 쭉 올라갔죠. 저희는 수익을 다 내고 팔았다 그랬죠. 저희 이런 데서 5,000원 밑에서 여기서 싹 다 팔았어요. 팔고 나갔어요. 왜 팔았을까요? 이거 말고도 창투사 많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상한가는 어디서 나온다? 이게 이제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항상 상한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제가 그랬죠. 뒤에서 나온다고. 지금까지 안 갔던 소외주에서 상한가 나온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창투사 안 끝났다고. 안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가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한 건 누구냐? SBI 인베스트먼트. 저희 방 보유종목인데요. 상한가 나왔거든요. 잘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SBI 인베스트는 뭐 했냐면 7월 달에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앞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박스권이고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눌림목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거 짧은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게 눌림목이에요. 차트는 크게 볼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작게도 잘 보셔야 되지만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크게 먹어요. 차트를 너무 작게만 분석하면 수익이 작아요. 이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나도 보시면 이게 뭐예요? 10월 달에 급등 한번 나오고 세력이 못 됐죠. 바로 그냥 음봉 때려 버렸어요. 그리고 꾹꾹꾹꾹꾹 아까 얘기했었죠. 나가라고 꾹꾹꾹꾹꾹 바로 이제 누르고 있던 거죠. 네. 가끔씩 톡 치면서 톡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짜리예요? 800원대. 800원대죠. 재밌어요. 지금 800원대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쿡쿡쿡쿡 눌러놨다가 뭐 했어요? 오늘 이게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기술 투자랑 똑같은 창투사거든요. 재료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 나오고 치고 나가고 이러고 있을 때 SBI 인베스트먼트는 뒤에서 뭐 했다? 꾹꾹꾹꾹꾹 누르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악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늘어났죠. 그럼 차트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했네. 그리고 장대 연봉 맞고 우리 기술 투자가 저렇게 많이 가는데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러고 있네. 이거는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동전주 이런다고요.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내가 박스권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박스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박스권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뽑은 거고 실제로는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실제 박스권 여기였거든요.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돌파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여기 저항에 걸려서 힘을 못 쓴 게 아니라 돌파하려고 그죠? 나오고 나서 실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스권 위에서 나가려고. 우리 기술 투자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치고 나가잖아요. 확 치고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수서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보조목이거든요. 뭐예요? 우리 기술 투자가 치고 나갈 때 밑에서 이건 뭐예요? 아까 다르죠? SBI 인베스트먼트는 바닥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꾹꾹꾹꾹꾹 누르기만 했었어요. 이거는요. 직전 고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친 듯이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빨리 이러면서 수익 줄 테니까 나가 계속 그랬던 겁니다. 거래 보세요. 계속 흔들잖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2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아까 이제 쭉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해되세요? 직전 고점 매물도 돌파하려고 하니까 막 흔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렇죠? 이거예요. 네. 계속 듣다 보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대박이님 어서 오세요. 네. 흔들죠? 여기에서는 스윙으로 하면은 수익이 커져요.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리딩 안 해드리면 이거 몰라요. 네. 우리 기술 투자는 독보적으로 이제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네. 그런 거죠.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 예전에 그 누구였죠? 프랑스 왕 짐이 곧 법이다 이러듯이 내가 가상화폐 대장주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네.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올라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창투사 안 끝났어요 이런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800원짜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더 있었거든요. 누구요? 선보산업. 우리 단톡방 추천주. 선보산업도 뭐였어요? 여기 밑에서 꾹꾹꾹꾹 누르다가 거의 하나도 없죠. 꾹꾹꾹꾹 누르다가 800원대였는데 치고 나오죠. 누구예요? 가덕도 신공한 대장주. 비트코인 테마주 중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이게 대장주인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처음에 치고 나갔는데 지금 누가 나가요? SBI 인베스트먼트로 다른 게 나가는 거예요. 삼보산업도 마찬가지죠. 삼보산업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 거예요. 동전주에서 저 바닥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 중에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박스권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박스권 여기입니다. 그러면 차트 보세요. SBI 인베스트먼트랑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전문가는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 있는 거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 바닥에 있는 거. 떠 있는 거 막 이런 데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많이 해봤어요. 잘 아는데 바닥에 있는 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 거는 눈 감고도 그립니다.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잘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일 때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올라갈 때 됐다. 실제로 우리 회원들 지금도 여기 정회원들도 들어와서 방송 듣고 계시지만 이런 데서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듣다가 눈치껏 그죠? 네, 눈치챘을 거야 아마 정회원들은. 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말고도 상투사 여러 개 얘기했거든요.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상한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종목입니다. 힘도 없고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한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맨날 외쳤던 거예요. 떠있는 거 사지 말고 소외주 사셔라. 종목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바닥에서 찾아라. 그게 안 되면 그냥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라. 그랬던 겁니다. 네. 날아가지 않습니까? 청투자. 그죠? 네. 이런 것들로 지금 저희 방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죠? 아까 윤석열주 있죠? 최근에 우리 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들을 최근에 많이 사놨습니다. 두루두루 사놨습니다. 네. 이제 대선주를 공략하는 전문가방이 저 말고도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대선주를 추천할 때 저희 방 특징이 뭐냐면 대선주이면서 재료가 다른 것도 있는 걸 같이 추천하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샀는데 대선주이기도 하지만 뭐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자산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랑 엮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요? 대선주로 가도 되지만 실적이 좋아서 실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항상 대선주를 살 때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웬 안전장치? 대선주가 수류탄인가? 예. 대선주는 안전장치까지 걸어놓으면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낼 수 있어요. 그 대선주 중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실체가 없는 잡주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대선주는요 요즘에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가 괜찮은데 대선주로 막 상한가 치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대선주들은요 회사가 괜찮아요. 잡주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잡주도 있죠. 근데 괜찮은 회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누구의 대선주기도 하지만 실적주, 자산주 뭐 그런 것도 됩니다. 네. 아니면 다른 테마주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급등했는데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특정 정치인 그 특정 대선 후보를 샀는데 코로나 테마주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로도 가고 저걸로도 가요. 그 세력이 신났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코로나로 붙고요. 그러다가 저 사람 지지율 올랐다 그러면 그쪽으로 붙어요. 세력이 신났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그런 걸 지금 두루두루 사놨어요. 근데 오늘 저녁 6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씨를 그 직무 배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인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윤석열 씨를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추미애 씨는 더더욱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랬죠. 네. 윤석열 씨 관련주가 언제 많이 간다고요? 핍박받을 때 혹시라도 잘리면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상상도 해봤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윤석열 씨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올려준 게 추미애 씨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씨가 오늘 저녁 때 한 건 하셨네요. 내일 윤석열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일 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랬어요. 시끄러워지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언더독 효과 있죠. 언더독, 그죠? 네, 다 아시죠? 언더독 효과. 네. 그 사람이 동정심을 사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선 테마주에는 그게 호재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못 믿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당신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누구한테? 초보들한테. 근데 제 말이 맞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6시에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저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추미애 씨가 한다길래 잘 됐다. 내일 안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 안 그래도 오늘 하고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윤석열 관련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됐다. 내일 아주 재미있게 움직이겠네. 어디에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상한가 안 나도 좀 상관없어요. 왜요? 그 자체로도 즐기면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수익 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수익을 내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9시네요, 그죠? 주식을 사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서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요즘에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 거, 더 상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타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물타기를 계속 하시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리고 올라타기는 절대 안 되고요. 왜 그게 안 된다고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니까 그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아셨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창투사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네. 열심히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창투사는 제 얘기 듣고서 막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테마주 중에서 가장 거친 게 누군 줄 아세요? 대선주예요. 바이오가 아니에요. 대선주예요. 그리고 창투사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응이 안 되는 게 우선주. 네. 우선주는 그거는 이제 프로의 영역이고, 네. 대선주하고 창투사가 제일 거칠어요. 거기에 비하면 바이오주는 그냥 순한 양 같은 존재예요. 네. 창투사 잘못 건드시면 네. 손 베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서 막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창투사 중에 이미 급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급등이 아니라 조정 나올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략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내일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주식을 잘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내일 아침에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겠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벌써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면 누구께 떨어질까? 그리고 누가 또 셈을 내고 따라 붙을까?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하면 꼭 따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있어요. 우리 오늘 아시죠? 그죠? 희한하다니까요. 꼭 따라가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뭐 제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지는 않겠지만 그죠? 네. 다시 태어난다면 진짜 그런 얼굴로 한번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잘생긴 분이 계세요. 힌트 드렸어요. 네. 통상적으로 보통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도 할 게 많겠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무서워서 힘들어하시는 동안에 뭐 했어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셨죠? 정부에서 막 양도세 때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드셨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 코스닥 지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죠? 코스피 지수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진짜 우리나라가 영화 부산행 보셨죠? 최근에 나온 반도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던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 무슨 좀비 나라 코로나 때문에 좀비 나라 될 것처럼 언론에서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가는 거라고. 입이 아니라. 그렇죠? 가고 있죠? 가고 있잖아요. 더 듣기 전에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늦었어요. 지금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건 늦었어요. 하지만 좋은 종목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진짜 우리 방에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월 한 20일 넘어가니까 11월 한 중순 넘어가니까 저희 방에 회원들이 쭉 들어오십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들어오신 순서대로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들어오신 순서대로 수익이 많이 나시니까 들어오실 거면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도 또 방송을 진행할 거거든요. 내일 어떤 얘기를 해드릴지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아마 내일은 대선주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네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좋은 이제 주제로 또 내일 저녁 때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녹화 방송 다 남겨놨고요. 또 이제 이따가 거래량과 관련된 이제 또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그것도 이따 10시 이후에 저녁 10시 이후에 검색하시면 뭐 네이버나 그런 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네. 10시 이후에 검색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